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한번영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요,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이 이번 분당 갑 보궐선거에 출마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늘 경기지역 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가 수원에서 있었는데요,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출마 입장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분당 갑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선거 승리를 위해서 제 몸을 던질 생각이다. 그래서 결국은 출마 의사가 있음을 분명하게 밝혔어요. 그리고 김은혜 지사 후보가 나서면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수도권 승리를 위해서는 분당감에 출마해달라는 이런 당 안팎의 진정 어린 요청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시켜서 경기도가 발전하고 정부와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밝혔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가 결국은 인천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요, 후보가 연고가 있는 곳에 출마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상식이자 도리인데, 이재명 고문이 당연히 분당갑이나 경기도 쪽에서 출마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한다. 그래서요, 이재명에 대한 이 비판 여론, 그야말로 이 갑옷을 입기 위해서, 방탄조끼를 입기 위해서 인천으로 도망갔는데 과연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인천에 있는 개항을 주민 여러분들 이번만이라도요, 양심에 따른 확고한 투표를 좀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요, 이 대장동, 백현동, 그 다음에 법인카드 의혹, 특히 법카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이 경찰에서 이재명하고 김혜경 이 두 부부를 공범으로 적시했어요. 국고손실죄 공범. 그래서 지금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는 압수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급을 받아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수사를 제대로 받아야지. 만약에 말이죠, 민주당이 이재명을 당선이 만약에 된다라고 가정할 경우에는 지금 다수당의 횡포를 또 한 번 해서 경찰 또는 검찰 당국에서 말하자면 신변 구속하는 거,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체포 동의 안 해주려고 작전을 피는 거잖아요. 이거 개항을 계신 주민 여러분들, 자존심을 걸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절대로 이재명한테 표를 줘서는 아니 되옵니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요, 지금 이제 개항으로 출마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김은혜 후보가 비판의 목소리를 또 냈습니다. 오늘 말이죠, 여의도에서 전국 지방선거 선대위 발족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공천장 수여식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대장동을 간군인의 최대 치력이라고 하신 분이 대장동을 등지고 도망가려 하느냐,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그리고 또 이 김동연 지사도 비판하고 있어요. 자, 이재명 지사를 개성한다고 하는 분은 대한민국 경제를 그렇게 망쳐놓더니 경기도마저 망치려고 도전하고 있다. 그래서 실패한 경제 관료한테 경기도를 맡길 수 있겠느냐. 경기도는 누군가의 정치적 재기를 위한 수단이나 구름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는요, 김동연 이번에도 대선 후보로 뛰었잖아요. 그래서 대선 나오기 위한 발판으로 경기도 지사 선거에 나오는 거, 이거 용납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경기도정에 전념할 도지사가 필요하고, 71년생 김은혜는 젊은 경기도, 역동적 경기도로 말보다 힘있는 삶의 변화를 위해서 발이 빠른 사람으로 앞장서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여의도에서 이 김은혜 후보는요, 이재명과 그리고 이재명의 후계자를 자처하고 있는 김동연 동시에 비판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역풍이 상당히 많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또 이게 선거라고 하는 것이요, 참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젠더 리포트를 조선일보에서 발표를 했어요. 조선일보하고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이 공동으로 조사했고, 조사 업체는요, 케이스대 리서치인데, 여기에서 4월 15일부터 20일까지 웹 설문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거 이제 이재명 후보 정말 형수욕설, 여러분들 상상이나 가능합니까? 인간의 탈을 쓰고, 그 다음에 모녀 사례를 또 변호했잖아요. 변호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심신이 미약해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으니 봐달라, 이런 변호를 했어요. 이런 변호한 이재명, 그리고 형수욕설한 이재명, 여기에게 여성 지금 유권자들의 표를 준다,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출구조사를 해보니까 말이죠, 특히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무려 58%가 이재명 후보한테 투표를 했어요.
자, 이거를 쭉 분석을 해보니까 말이죠. 이재명에게 투표한 50대 여성들이 답이 뭐냐? 답을 딱 들어보니까 전체 62.5%에 해당되는 여성들이 이재명이 좋아서 찍은 게 아니야. 윤석열 당선을 막기 위해서 찍었다. 그러니까 차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윤석열이가 마음에 안 드느냐? 여가부 폐지가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가부도 폐지하고 이러면 미래의 여성 정책에 뭐가 있겠느냐? 이거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제3 후보를 찍으려다가 선거 직전에 이재명으로 바꿨다는 응답자도 60.05%나 돼요. 원래 심상정 후보를 찍으려고 했는데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가 되니까 위기감이 생겨가지고요, 이재명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 또 이런 이유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민주당이 N번방 사건을 추적한 박지원 위원장을 영입하는 걸 보고 소신 투표를 결심한 여성들도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공포가 큰 20대 여성들의 경우에는 막판에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영입이 상당한 결집을 가져다 주는 큰 요인이 됐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말이죠,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이 계란말이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인기 있고 인상적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역설적으로 20대 여성들한테는 전혀 감동을 주지 못한 걸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빠도 요리하고 청소하고 대통령은 정책과 토론 능력으로 뽑는 것이지 요리 솜씨로 뽑냐. 그래서 윤석열 요리 솜씨에 감동했다고 답한 여성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요, 이번 또 인천 계양을에서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려면 이재명의 실체 좀 더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난번 선거했을 때요, 대장동 하나만 갖고서도 우리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불과 0.73%, 25만여 표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이런 걸 보면, 그리고 20대 여성들이 왜 윤석열 당시 후보를 안 찍고 58%나 되는 사람들이 이재명을 뽑았는지, 이게 큰 상황의 변화가 지금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양을에서 원래가 이제 민주당 판이 강한 데거든요. 이거 이재명 당선되면 큰일 납니다. 예.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 코로나 피해자들 이 협회가 있어요. 보니까 코로나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가 있습니다. 코백회인데요. 바로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누구를 상대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총리, 유은혜 교육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청장,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3,100만 원짜리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했는데, 소송 이유는요, 이 백신 정책 잘못 써가지고 사망도 하고 중증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여기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이 4명,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사실상의 살인죄 내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있다. 그래서 고발을 했고요. 자, 어느 정도 피해가 있었느냐? 사망자가 2,100명, 중증 환자가 1만 8천 명이 발생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형사피의 소추 대상이 될 수 없잖아요, 현직 대통령. 그러니까 9일날 임기가 만료되면 바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또 혹은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형사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청와대 민간합동우위를 설치하는 것이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고, 이거를 실제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어요. 그리고 민간합동위원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경제안보 태스크포스도 있고, 국방혁신 4.0 민간합동위원회도 있고,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도 있어요. 이러한 3개의 민간합동위를 신설하기로 딱 돼 있는데, 이 민간합동위원회 위원장직을 삼성전자 CEO 출신에게 지금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반도체 문제, 이 공급망 문제, 이런 것들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최근에 지난 3월 달에요, 경제 6단체장 간담 혈적에도 윤석열 당선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전쟁이 총이 아니야, 반도체야, 이런 얘기를 또 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이 심각해지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중심이 되는 최첨단 반도체, 이 공급망, 여기에 그냥 수동적으로 끌려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 나름대로의 전략,
정책,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반도체 초강대국 만들겠다 이런 목표까지 제시했잖아요. 이러한 국내외 정세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이 자국 이익 위주의 어떤 통상 정책,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윤석열 당선인은 반도체 문제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하면 삼성이지 않습니까? 이 삼성 CEO 출신을 영입하려는 그러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아직 이 삼성 CEO 출신으로부터 확답은 받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외교관계, 우선 1년 9개월 만에 지금 이제 공소로 있는 주한 미 대사의 필립 골드버그가 인준이 다 끝났어요. 근데 인준이요, 미 상원에서 5일날 본회의를 열어서 끝났는데 완전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해리슨 대사가 떠난 이후로요, 1년 9개월이 아니고요, 1년 4개월입니다. 16개월째, 죄송합니다. 공석을 메꾸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5월 21일 날 정상회담을 하기 때문에 20날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제 부임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보도를 보면 당연히 바이든 정상회담 직전까지는 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이 바이든 대통령의 우리 현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예. 얼마나 바이든 입장에서 볼 때 문재인 대통령 정책이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16개월까지 공석으로 놔놨겠어요. 더군다나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보다도 먼저 지금 한국을 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어마어마하게 큰 외교적 선물을 지금 미국이 베풀어주고 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미중 패권 전쟁 중에서 한국의 이 외교적인 역할이 그만큼 중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북한의 핵 문제 풀기 위해서도 마찬가지. 세 번째로는 인도 태평양 전략상 한국의 외교적, 그러면 군사적 이러한 능력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한미 관계, 그 다음에 한일 관계, 그 다음에는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 이 세 개 축이 있는데 지금 한일 관계가 고장나 있어요. 그래서 한일 관계를 살려놔야만이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체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새 정부와의 협력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일찍 오고 지금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를 이렇게 이제 임명하고 있다. 이 윤석열 정부 출범을 계기로. 그래서 큰 선물이다라고 보는데, 과연 누구냐 이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요, 북한에 대해서는 아주 원칙주의자, 강경론자입니다. 그리고 커리어 외교관 출신이에요. 정통 외교관 출신.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09년에서요 2010년 사이에는 국무부에서 UN 대북제재 조정관으로 있으면서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1874호 이행 총괄을 맡은 전문가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인 2019년부터 지금까지는요 콜롬비아 주재 대사직을 맡아왔어요. 그리고 2006년에서 2008년까지는 볼리비아 대사를 지낸 바 있는데, 당시 볼리비아 대통령으로부터 정부 전복 음모를 부추기겠다라는 이유로 추방 명령을 받은 것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관해서는요, 북한을 불량정권, 로프 레짐 이렇게 지칭하면서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 이렇게 해서 지금 FFVD, CVID 여러 용어들이 쓰이고 있는데요, 가장 원형에 가까운 용어가 바로 CVID입니다. 이게 김정은이가 제일 싫어해요. 이 용어를 쓰면서 미국의 비확산 목표와 북한 비핵화, 이것은 미국의 포괄적인 비확산 목표와 부합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부임할 경우에는 우선적 책임은 동맹과 억지력을 강화하고 북한에게 협상 테이블 복귀를 설득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미 관계 그동안에 5년 내내 흔들렸는데요, 이제부터 제대로 이제 이 한미 관계가 이 전통적인 한미 동맹 관계 플러스 이 글로벌 차원에서까지 동맹 관계를 확산시키는 이런 전략 동맹으로 확대 발전될 그런 터가 이제 드디어 마련이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